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만들기 부부따 채널입니다. 부동산 실버사업 CEO 30대에 시작하기 제4강 노인복지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시설 기준만 알면 요양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설 기준과 수지 분석만 알면 요양원의 기본 틀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4강 노인복지시설의 기준입니다. 교재는 7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80세 할머니가 로또가 당첨되었는지 복권 가게에 제시했습니다. 복권 주인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로또 1000억을 당첨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평소 심장이 안 좋은 것을 안 복권 주인은 할머니한테 복권 1000억 당첨되었다 하면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한테 할머니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할머니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복권 1000억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았어요. 할머니가 크게 웃으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전부 다 가지세요.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정말이세요? 할머니는 복권 가게 주인이 정인이니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시설과 공생의 기준, 노인요양시설을 시설이라 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공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설은 운영자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생은 임차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0명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시려면 반드시 부동산을 매입하셔야 하고 9명 이하 공생은 쉐를 얻어도 됩니다. 시설은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범위도 건설 원가의 80% 이하여야 됩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할 경우 매입 금액의 70% 정도 대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생은 임차를 얻더라도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운영하다가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입소자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해야 하고 공생은 임차도 가능합니다. 필요 면적을 보겠습니다. 시설은 입소유 인원 1명당 7.14평이고 공생은 6.2평입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 운영하시는 분은 대부분 기존의 요양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규모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침실 면적은 입소 인원 1명당 2평을 확보해야 합니다. 4인 기준 침실이면 8평은 돼야 합니다. 건물의 규모는 충분해도 대기실이나 휴게 공간만 크고 침실이 너무 적으면 입소 어르신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건물 규모도 규정하고 침실의 크기도 규정한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필요 인원은 시설은 입소 인원 2.5명당 1명이고
공생은 입소 인원 3명당 1명입니다. 만약 입소 인원 9명의 공생을 운영하면은 3명의 요양보호사 필요하겠죠. 건축물 용도는 시설은 노이자 시설이어야 하고 공생은 노이자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다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은 시설장은 2개 이상 시설에 겸직이 안됩니다. 공동 거실을 제외한 면적은 총 면적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가 노인 복지시설의 기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가란 말은 집에서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말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와 주야관 보호 및 단기 보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요양, 목욕, 간호는 사무실 실면적이 5평 이상이고 주야관 보호와 단기 보호는 5명 기준으로 27.2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일 경우 15명 이상이고 그중 20% 이상은 상근해야 됩니다. 주야간 보호는 입소인은 7명당 1명, 단기보호는 입소인은 4명당 1명입니다. 특징으로 부동산 임차 얻을 때 공생은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방문이나 주야간 보호는 설정에는 관계없습니다. 웃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웃음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생쥐 2마리를 실험하는데 한 마리만 한 번씩 쿡쿡 찔러주면 그 한 마리는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찔려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걱정만 안겨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기가 힘들다고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는 경우와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매일 한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면 웃겨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긍정적인 친구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끼쳐주지 말고 웃겨주십시오. 회사를 다녀와서 오늘 좋았던 점만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회사 다녀와서 오늘 좋았던 점을 너무 억지로 기억하려면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억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회사 일 하면서 중간중간에 좋았던 점을 수첩에 한번 적어보세요.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습니다. 수첩에 적은 것을 집에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고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운영자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생은 임차도 가능합니다. 필요 면적은 시설은 입소 인원 1명당 7.14평이고 공생은 6.2평입니다. 요양보호사 필요 인원은 시설은 입소 인원 2.5명당 1명이고 공생은 입소 인원 3명당 1명입니다. 방문 요양, 목욕, 간호는 사무실 실면적이 5평 이상이고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는 5명 기준으로 27.2평입니다. 방문이나 주야간 보호는 임차권 설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